아니 변호사 재개업을 하셨어요. 네. 홍준표 변호사님. 홍준표 전 변호사라고 할까요? 아니 전 변호사 전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 전 변호사 이렇게 두 개 다. 일단 지금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휴업 신고란 상태잖아요. 2012년 12월에 이제 경남도지사 재보궐로 당선이 되고 나서 변호사를 못하니까 일단 휴업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당 대표 사퇴하시고 뭐 지방선거 결과가 너무 심했으니까 뭐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재개업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에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뭔가 무리를 일으켰는지 보고 근데 웬만하면 다 해주는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유여의 그 전 최고위원 통해서도 뭐 고발도 여러 건 당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뭐 고발 당하면은 재개업 못 합니까? 아니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처벌받고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죄 확정이 되면 못할 수 있으니까. 실형이라고. 근데 그래도 아마 뭐 이거 받아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자택을 저기 사무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변호사 할 생각 없는데. 그거는 아니 저 자택을 했다고 왜 우리 변호사들 중에서도 당장 사무실 지금 임대할 어떤 형편이 안 되고 혹은 필요가 없어서 뭐 자택을 사무실로 쓰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이분은 계세요. 안 하신다고 했고요. 거의 사실상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저 면회 가려고 변호사로. 아니, 돈이 없으시대잖아요.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해서 과징금 나왔을 때도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까 형편이 안 좋으셔서 빨리 일하려고 하신 건데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색안경 끼셨네. 검은색 안경을 색안경 빨리 해요. 우리도 양재열 변호사님 사무실은 상암동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든 전화하면 TBS, MBC 하시죠. 언제든은 아니고요. 예약해야 된다니까요. 오해하시네. 죄송합니다. 제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사무실 주소를 자택으로 적었다면 이건 뭐 영업할 생각이 없다. 네, 크게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홍준표 저 두 개를 저는 여기서 캐치가 된 건데 홍준표 전 대표가 아직 정치 욕심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치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인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라고요. 이제 배지를 다셨던 분들이 만약에 낙선하면 백수가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오신 분들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선거 나가서 낙선하면 다시 변호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계에 호구지책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본인이 정계 은퇴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 본격적으로 남은 인생 변호사로 살면 되겠다라고 하고 아마 서초동이나 아니면 본인이 송파구를 어디에다 먼 듯한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 커리어 패스 이제 글로 잡는 건가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집에다 개업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 되는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서 집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급하게 거기다가 사무실 등록지를 해가지고 재개업 신청한다는 거고. 재개업 신청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전 대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백 변호사 얘기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가고 싶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제가 홍준표 전 대표라도 이명박 전 대표 명예가 맞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고등학교 고려대 선후배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이명박 전 대표랑 가깝지 않았습니까? 당대표도 하고. 애증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형형 그런다는 거 아니야 사석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면회 한번 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면회를 가려면 일반 명예보다는 변호사로 면회를 가야 장기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면회를 가려고 재개업 신청을.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다고 보고. 혹시 뭐 그런 건 아닐까요? 나는 정말 정치 일선에서 발을 뗐다. 이거를 뭐 쥐시민든 아니든. 아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그러려면 재기업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무소 하나 내서 뭐 법무법인 뭐 법률사무소 준표라든지 뭔가 하나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할 때 직원들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했을 거예요. 법무법인. 왜냐면 그거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법무법인 겐세인 안 됩니다. 그거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겐세이란 말은 아마 누구죠? 무슨 의원이 하셨죠? 어쨌든 이은재 의원. 저도 그냥 그만둘 것 같지는 않은 게요. 이분이 6.13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14일 날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셨는데 19일 날
이제 재개업 신청을 한 거예요. 네네. 5일 만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사실은 뉴스에서 잊혀지기 싫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예. 뭔가 본인이 어떤 관심이라는 것에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뭔가 그걸 이용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지. 지금 그럼 홍준표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막상 법조계 떠난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한나라당 당대표도 물러나셔서 잠깐 개업을 하셨지만 그때도 실제로 일을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준비 기간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2012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2년인가요? 2012년에 이분이 이제 한나라당 2011년에 한나라당 당대표 내놓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고 그 이듬해 2012년 총선 저도 출마했던 그 총선 그 양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MBC 뉴스에서 저하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정동영 의원 이분들 사진이 나오면서 거물급 낙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거물이셨어요? 양 당의 여야 전 대표와 같은 반열이에요. 대선 주자들과 함께 영광입니다. 저희 같이 앉아 있는. 그것도 게다가 또 자막에는 김용민 낙선 점점점 거물급 이딴 양 낙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이제 재개업 신고를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치 일선에서 일단은 물러납니다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 그래요. 그러니까 딱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2012년 그 총선 때 떨어지고 나서 이분이 서울 이 서울지방경찰청 있는 곳 그 뭐 저기 도심 아닙니까? 그렇죠. 종로구 거기다가 오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느 날에 8월인가 7월인가 저녁 시간대 저하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하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러가지고 저녁을 사줬어요.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변호사가. 그때 변호사 재개업을 했었어요. 2012년 그때요? 예,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이 JTBC에서 MC 제안이 왔는데 의준아 나하고 하자. 키워주시고 MC 제안이 왔었다고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놀라워서. 그래서. 근데 제 얼굴 보더니 용민아 이 정치는 요물이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인은 요물이라는 얘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이거 진짜 오늘 주제랑 좀 벗어난 얘기인데 궁금한 게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낙곰수가 굉장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해서 막 이제 많은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할 텐데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인 관계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전혀 대척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여기 김어준 씨가 지금은 TBS에 있습니다만은 2006년 그쯤에 SBS 러브 FM 저녁 6시 때 김어준의 뉴스앤조이라고 그때 이제 진행을 맡았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고정 패널로 나왔었고 또 다른 날 고정 패널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또 나왔었죠. 김어준 씨하고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꼼수다 하면서 그분이 당대표가 되고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아는 그때 사실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낙곰수에 좋은 시간대로 한번 시간 잡아서 출연 좀 시켜달라. 팟캐스트인데 좋은 시간대 잡아달라. 좋은 시간대 녹음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대. 그럼 원래 이제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2012년 여름 때쯤에는 정치적 미래가 안 보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변호사 개업하고 방송 MC로 나가면서 이제 다음 선거 데뷔했는데 그해 겨울 대선과 함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김두관 도지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보궐선거 때 나갔죠.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굳이 이제 적 동지로 하면 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 관계들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이걸 이렇게 사적인 관계들 이어가는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이랑 친한 것보다 다른 당 의원이랑 사적으로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서로 자유한국당 안에서 뭐 주류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교분의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든지 다른 당 의원과 자기가 입장이 다른 사람과 친분을 가지는 이런 모습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픈할 마음이 있다면은 종로나 뭐 서초동 이런 데다가 그렇죠. 그럴듯하게 오픈하지
굳이 이렇게 자기 자택에다가 변호사 일을 하지 뭐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번 돌아오는 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 나온다고 보십니까? 에이, 이번엔 너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러도 계산하시건데 지금 김성태 이제 권한대행이죠. 당대표 권한대행이 쇄신안 내놓고 하면서 내부 반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당이 정상적으로 정상화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면 요동을 친다면 그때쯤 이렇게 쓱 나타나지 않을까. 구세주의 역할로.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정말 정치를 그만두려고 하면 뭘 했어야 되냐면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지금 대구 북구. 그렇죠. 홍일학 의원의 지역구에 그걸 내놨어요. 지금 거기 당협위원장입니까? 아직은 제가 당협위원장 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내놨으면은 완전히 정기 은퇴 얘기된 거예요.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해서 다음 총선 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순수하게 본 사람도 있지만 약간 뭐 전당대회 뭐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2016년 총선 전에도 안 나고 마지막으로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나간 다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려 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니까 당협위원장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꾸 자기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내가 뭔가 내려놓는다고 하려면 그런 식으로 당협위원장도 내려놔야 되는 건데 홍준표 대표 아직 가지고 있어요. 전 대표. 그 얘기는 아직까지 정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거고 정치권도 그렇고 관가도 그렇고 항상 격언 아닌 격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뭔가 한번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아직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는 아니겠지만 향후에. 저는 근데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요. 바로? 그래요? 왜냐하면은 2020년 총선 공천권 쟁탈전입니다. 아니 이번 근데 전당대회는. 그 얘기는 이번에 되신 분이 2020년까지 쭉 자유한국당을 잘 끌고 간다는 전제인데 저는 그 전제 하나를 더 두는 거죠. 이번에 돼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전에 한 번 더 요동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건 진짜 사실 이번 그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생각한 게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보수답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분이 다시 그 당을 끌고 가면 저는 그건 보수가 아예 외면받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화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변해야지 그냥 똑같으면 그건 다음 총선은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설사 개인적인 욕심이 있더라도 지금 나와서 오히려 본인에게도 더 독이 될 거라고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두고 보면 알겠죠. 두고 보면. 뭐 누가 틀리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죠. 여러 가지 전망을 드린 청취자분들께 여러 가지 전망을 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 불출마한다. 그러면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네? 왜 거기서 제가 스페어 MC로. 양 변호사님이 스페어 MC 한번 하는 날이 오겠는데요. 이거 농담이고. 자, 그래요. 금방 발 빼시네. 제가 맞을 거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자, 사법농단 의혹 수사 얘기 한번 하기 전에 이 질문제 이게 있군요. 요즘 질문지를 제가 그냥 건너뛰다가 몇 번 좀 고역을 치러가지고 질문지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시다고 물음표. 괄호 짧게 해요. 크크크크크크크크 가로 닫고. 끝까지 보셨군요. 뭐 없어요. 할 말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 다음은 1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게요. 그냥. 아이고 세상에. 저희가 간과한 뉴스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도 물러났다. 이게 한 일주일 전 기사네요. 제가 이걸 체크를 못했네요. 죄송해요. 그럼 당협위원장도 물러났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당분간은 안 한다. 그러면 아마 김용민 아까 용디가 얘기했던 그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전 0%라고. 0%. 아까 제가 저건 체크 못해서 죄송해요, 정치자 여러분. 아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치를 완전히 그만두려 한다면 탈당계를 낼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왜 저는 사실 아까 용디처럼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언제까지 시작했냐면 네. 그날 개표 방송 6시에 출구조 나오잖아요. 예. 출구조 나오기 1분 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14대 2로 뭐 질 땐 지더라도 그럼 뭐 분명히 당내에서 홍준표 대표 책임론이 나올 거고 홍준표 대표는 야 그럼 나 재심이 물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기 전당대회에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대표라는 사람은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접었냐면 단순히 14대 2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참혹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질 땐 지더라도 2포인트자 3포인트가 다 20몇 프로 차이로 크게 졌잖아요.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 다 무너졌습니다. 네네. 광역 비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4대 1한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세부 데이터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나의 재신임을 묻겠어라고 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외곽 쪽에서 홍준표 전 대표한테 14대 1 겁니다. 지금 결과처럼 이렇게 질 겁니다라는 보고들이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론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그 주변 측근 지도부에서 뭔 소리야. 여론조사 잘못됐다. 그렇죠. 아 진짜 그게 본심이었습니까? 저는 뭔 소리야. 무슨 이렇게 나만 믿어. 보였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구체적인 일화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의도 영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서울의 강북 어느 지역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강북의 모 지역을 봤더니 한 자릿수로 붙었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세부 데이터에 보니까 자영업자 노동자 계층에서 여당의 후보의 지도 확 떨어졌다. 그래서 이야 이거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해볼 만해 우리 될 거야라는 생각을 지도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어땠죠?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착시 효과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세부 데이터가 참혹한데 본인은 어떻게 다시 나오겠어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 대표 시켜주게요? 아니 김태현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는 완벽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냥 선거 정도로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날씨 개면 뭐 바뀌고 또 뭐 아직도 예를 들어서 김태형 같은 경우 30% 콘크리트 지지율 아직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행 욕심내네요. 진행 욕심내. 잠깐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진행 욕심을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지금 그때 선거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선거 결과가 안 좋았다고 당장 진짜 이걸 레몬칸 뜻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냥 앞에서만 잠깐 힘든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의원마다 다른데 내일 의원총회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복당파들 주인 이제 김무성 의원이 있는 거고는 아마 비대위 혁신 비대위 체제를 밀어붙이려고 할 거고 친박 중진들보다 친박계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양지열 변호사 질문 굳이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김성태 원내대표 비박계라고 불리는 바른정당 복당파들 그들은 야 큰일 났다. 이거로 다음 이 세부 데이터 보니까 망했는데 다음 총선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친박계들은 뭔 소리야. 30% 아직도 있잖아. 조기 전당대회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내일 의원총회가 자유한국당의 분수령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서청원 의원이 탈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BS, MBC. 언제든은 아니고요. 예약해야 된다니까요. 오해하시네. 죄송합니다. 제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무실 주소를 채택으로 적었다면 이건 뭐 영업할 생각이 없다. 크게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홍준표 두 개를 저는 여기서 캐치가 된 건데 홍준표 전 대표가 아직 정치 욕심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들이 정치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아픈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라고요. 이제 배지를 다셨던 분들이 만약에 낙선하면 백수가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오신 분들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선거 나가서
낙선하면 다시 변호사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계에 호구지책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본인이 정계 은퇴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 본격적으로 남은 인생 변호사로 살면 되겠다라고 하고 아마 서초동이나 아니면 본인이 송파구를 어디에다 먼 듯한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 커리어 패스 이제 글로 잡는 건가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집에다 개업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홍준표 대표 되는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임대료 낼 돈이 없어서 집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급하게 거기다가 사무실 등록지를 해가지고 재기업 신청한다는 거고. 재기업 신청의 의도는 뭘까요? 그럼?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본인이 전 대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가고 싶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때 뭐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이 JTBC에서 MC 제안이 왔는데 의준아 나하고 하자. MC 제안이 왔었다고요? 이거는 사실이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놀라워서. 그래서. 그런데 제 얼굴 보더니 영민아 이 정치는 요물이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인은 요물이라는 얘기신 거예요? 근데 전 이거 진짜 오늘 주제랑 좀 벗어난 얘기인데 궁금한 게 사실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낙곰수가 굉장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해서 막 이제 많은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할 텐데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인 관계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전혀 대척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여기 김어준 씨가 지금은 TBS에 있습니다만은 2006년 그쯤에 SBS 러브 FM 저녁 6시 때 김어준의 뉴스앤조이라고 그때 이제 진행을 맡았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고정 패널로 나왔었고 또 다른 날 고정 패널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또 나왔었죠. 김어준 씨하고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꼼수다 하면서 그분이 당대표가 되고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아는 사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었잖아요. 낙곰수에 좋은 시간대로 한번 시간 잡아서 출연 좀 시켜달라.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인데 좋은 시간대에 잡아달라. 좋은 시간대 녹음했어요. 그래서. 그럼 원래 이제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2012년 여름 때쯤에는 정치적 미래가 안 보였죠. 이렇게 떠난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한나라당 당대표도 물러나셔서 잠깐 개업을 하셨지만 그때도 실제로 일을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준비 기간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2012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2년인가요? 2012년에 이분이 이제 한나라당 2011년에 한나라당 당대표 내놓고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고 그 이듬해 2012년 총선 저도 출마했던 그 총선 그 양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MBC 뉴스에서 저하고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정동영 의원 이분들 사진이 나오면서 거물급 낙선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거물이셨어요? 양 당의 여야 전 대표와 같은 반열이에요. 대선 주자들과 함께 영광입니다. 저희 같이 앉아 있는. 그것도 게다가 또 자막에는 김용민 낙선 점점점 거물급 이딴 양 낙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이제 재개업 신고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치 일선에서 일단은 물러납니다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 그래요. 그러니까 딱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2012년 그 총선 때 떨어지고 나서 이분이 서울 이 서울지방경찰청 있는 곳 그 뭐 저기 도심 아닙니까? 그렇죠. 종로구 거기다가 오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느 날에 8월인가 7월인가 저녁 시간대 저하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하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러가지고 저녁을 사줬어요.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변호사가. 그때 변호사 재개업을 했었어요. 그때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니 변호사 재개업을 하셨어요. 홍준표 변호사님. 홍준표 전 변호사라고 할까요? 아니 전 변호사 전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고 전 변호사 이렇게 두 개 다. 일단 지금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휴업 신고라는 상태잖아요. 2012년 12월에 이제 경남도지사 재보궐로 당선이 되고 나서 변호사를 못하니까 일단 휴업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당대표 사퇴하시고 뭐 지방선거 결과가 너무 심했으니까 뭐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재개업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지방변호사에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뭔가 무리를 일으켰는지 보고 근데 웬만하면 다 해주는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유여의
그 전 최고위원 통해서도 뭐 고발도 여러 건 당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뭐 고발 당하면은 재기화 못 합니까? 아니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처벌받고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죄 확정, 유죄 확정이 되면 못할 수 있으니까. 실형이라. 근데 그래도 아마 뭐 이건 받아주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자택을 저기 사무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변호사 할 생각 없는데. 그거는 아니 저 자택을 했다고 왜 우리 변호사들 중에서도 당장 사무실 지금 임대할 어떤 형편이 안 되고 혹은 필요가 없어서 그 자택을 사무실로 쓰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세요. 이분은 안 하신다고 했고요. 거의 사실상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저 면회 가려고 변호사로. 아니, 돈이 없으시대잖아요.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해서 과징금 나왔을 때도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니까 형편이 안 좋으셔서 빨리 일하려고 하신 건데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색안경 끼셨네. 검은색 안경을 쓰시고. 색안경 빨리 해요. 우리도 양재열 변호사님 사무실은 상암동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든 전화하면 팁. 제가 홍준표 전 대표라도 이명박 전 대표 면회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고등학교 선후배, 고려대 선후배에다가 이명박 전 대표도 사실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이명박 전 대표랑 가깝지 않았으니까 당대표도 하고. 애증이 있죠. 애증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형형 그런다는 거 아니야 사석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면회 한번 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면회를 가려면 일반 명예보다는 변호사로 면회를 가야 장기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면회를 가려고 재기업 신청을.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혹시 뭐 그런 건 아닌가요? 나는 정말 정치 일선에서 발을 뗐다. 이거를 뭐 쥐심이든 아니든. 아니요, 저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그러려면 재기업이 아니라 진짜 변호사무소 하나 내서 뭐 법무법인 뭐 법률사무소 준표라든지 뭔가 하나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할 때 직원들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했을 거예요. 법무법인. 왜냐면 그거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법무법인 겐세인 안 됩니다. 그거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개인세이란 발언 아마 누구죠? 무슨 의원이 하셨죠? 어쨌든 이은재 의원. 저도 그냥 그만둘 것 같지는 않은 게요. 이분이 6.13 지방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14일 날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셨는데 19일 날 이제 개개업 신청을 한 거예요. 5일 만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사실은 뉴스에서 잊혀지기 싫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뭔가 본인이 어떤 관심이라는 것에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뭔가 그걸 이용해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지. 지금 그럼 홍준표 뭐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막상 법